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 제21강 이번 시간은 강의 21강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병원 근무 예절에 대한 기출문제를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좋은 대인관계를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이제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상대가 불편하거나 불쾌해하지 않도록 하고 궁금해하지 않도록 한다. 2번 상대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불편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상대가 불쾌하더라도 이거 불쾌하면 안 되겠고요. 상대가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한다. 정직한 것은 좋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5번 상대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방어적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방어적으로 접근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근무 예절에 대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복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고 상사를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한다. 맞죠? 우측 통행, 그리고 가볍게 목례하면 되겠죠. 2번. 사내에서 방문객을 보았을 때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맞는 얘기죠. 퇴근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한다. 맞죠. 급히 사무실 밖을 나갈 때 병원에서 신던 슬리퍼를 신어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죠. 외부에서 병원에서 외부를 잠깐 나갈 때 같은 경우에 그 병원에서 신던 신발을 그냥 신고 나가면 외부에서 오염 같은 것들이 묻어올 수도 있고 세균이 묻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때는 반드시 외부용 신발로 갈아 신고 나가야 되겠죠. 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업무를 정리한 후 외출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어렵지 않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동료에 대한 매너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업무상 미숙한 점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토론한다. 맞죠?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화목하게 지낸다. 맞는 얘기죠. 3번, 동료 간의 개인적인 비방이나 흉은 금한다. 맞죠? 업무 중 잡담으로 동료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자, 동료도 경쟁자이므로 제한된 정보만 공유한다. 이래선 안 되겠죠. 동료가 경쟁자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을 수 있지만 정보를 그렇다고 제한해서 공유하면 안 되죠. 동료는 경쟁자이지만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제한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죠? 다음 중 명함 교환 시의 예절로 적합하지 않은 거, 명함 교환에 대해서 우리 교과에서 배웠습니다. 자, 1번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 명함을 두 손으로 명함 위쪽을 잡고 정중하게 건넨다. 맞는 얘기죠? 명함을 받은 사람은 두 손으로 명함의 아래쪽을 잡아서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명함을 줄 때 나는 위쪽을 잡고 주고 받는 사람은 상대는 이 명함의 이쪽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맞는 게 되겠습니다. 명함을 받고 곧바로 셔츠 윗주머니에 꼽거나 지갑에 넣으면 안 되죠. 명함을 교환했으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명함을 옆에다 놓고 혹시 그 사람 이름을 잊었거나 직함을 잊었거나 하면 할 때는 이렇게 보고해도 신뢰가 되지 않죠.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자리에 모두 앉은 후에 교환한다. 그렇지 않고 명함은 원칙적으로는 서서 교환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였을 때 어쩔 수 없이 명함을 앉은 채로 교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볍게 아이고 그 사람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앉은 채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가볍게 하면 되겠죠. 자, 명함을 건넬 때는 또박또박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치과에 있는 김은미 코디네이터가 명함을 건네줄 때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치과 코디네이터 김은미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우리 교과에서 이 슬라이드로 배웠습니다. 명함을 줄 때는 간단히 목례를 하고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명함의 이쪽 윗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상대방의 명함은 우측에 놓거나 완전히 외웠으면 명함집에 넣는다 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상대가 보는 앞에서 상대의 명함에다 메모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결례이죠. 명함 예절은 병원 코디네이터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악수하는 얘기입니다. 악수 시의 예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악수는 윗사람이 먼저 청한다. 악수는 상급자가 먼저 청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한다. 악수 후에 친근함을 가지기 위해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악수를 할 때 하고 나서는 손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일단 놓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실례되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악수할 때는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의 눈을 보고 한다. 악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상대의 손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 얼굴을 마주친 상태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악수의 올바른 예절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회의 종료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회의를 마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회의 주요 발언을 낭독한다. 사회자가 아니라 그 회의를 쭉 정리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적합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한 직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평가한다.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의견도 자유스럽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의견도 무시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같은지 동의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회의 마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밖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라고 반드시 사회자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코디네이터가 자료를 정리해서 원내에 뭐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단체 메일로 보내든지 뭐 카톡으로 정리해서 공유하든지 그래서 전 직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상급자의 자리 배치로 옳은 것은, 자, 상급자의 자리 배치로 어떤 것이 옳을까요?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상석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할 건데요. 자,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이 상석이고 출입문 우측 입구 쪽이 상석이고 출입문 좌측 입구 쪽이 상석입니다. 자, 옳지 않죠. 그쵸? 자, 출입문 입구 쪽은 상석이 아니죠. 자,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구석진 곳이 아니고 구석지지 않은 곳이 상석이죠. 자, 자리 배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회의실에서는 출입문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네모난 테이블도 있고 동그란 테이블도 있죠. 자, 그러면 출입문에서 가장 먼 곳, 여기가 상석이죠. 그리고 가장 말석이 여기에요. 즉 직급이 가장 낮은 직원이 6번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원형 테이블일 경우에는 출입문에서 벽을 등지고 앉는 이 자리가 상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역시 이제 말석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직급이 가장 낮은 신입 직원 정도가 앉게 되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상담실에서 코디네이터가 고객들과 상담할 때 사실 많은 병원들이 코디네이터가 이 안쪽에 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편리상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고객이 출입문에서 먼 쪽에 앉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코디네이터가 인사를 먼저 해줘야 되죠. 아, 이게 컴퓨터하고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겠습니다.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양해를 한번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형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고객이 안쪽에 앉아야 되는데 자료나 컴퓨터가 이쪽에 있는 경우에 코디네이터가 안쪽으로 앉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도 역시 고객에게 양해를 한번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중 명함 교환 시의 예절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번에도 적합하지 않은 거죠. 간단하게 목례하고 상대가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넨다. 아까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받은 명함은 확인하고 나서 내 우측에 놓거나 명함집에 넣는다. 아까 확인했지요? 자, 명함에 있는 직함으로 상대를 호칭한다.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명함에 부장 김은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김은정 부장님 혹은 김 부장님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되죠. 자, 명함을 받았으면 바로 정리한다. 옳지요. 자, 명함을 교환하고 나서 수시로 병원 홍보 문자나 메일을 그 상대방 명함의 주인에게 보낸다. 옳지 않지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받은 명함 정리하는 방법 우리 배웠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받으면 명함 그 홀더를 팔아요. 거기에다가 명함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종이를 넣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고 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메모를 해 놓으면 이 고객을 관리할 때 혹은 거래처를 관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직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받은 명함들은 원래 병원에다 주고 가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서 받은 명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든지 해서 여러분이 연락을 이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퇴근 시의 예절로 적합하지 않은 것, 퇴근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1번 책상이나 업무 공간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때는 내일의 첫 번째 업무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책상을 정리할 때 자료 같은 것들을 내일 와서 봐야 되는 것들을 맨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업무를 종료한 다음에 전열기, 기계, 컴퓨터 등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생기면 메모를 남기고 먼저 퇴근한다. 그렇지 않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반드시 구두로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근하는 것이 좋겠죠. 자, 퇴근 시간인 경우, 퇴근 시간이 이제 딱 돼가지고 내가 먼저 퇴근을 할 경우에도 그냥 나가기보다는 구두로, 예,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조금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대기실 등의 병원 환경을 한번 점검하고 내일의 날씨를 확인한다. 내일 비가 오겠다 라고 하면 우산통 같은 것들을 미리 꺼내 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발판 같은 거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동료와 상하급자에게 나누고 퇴근한다. 맞는 얘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죠. 다음 중 출근 시의 예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번 업무 개시 20분 전에 출근해서 정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9시까지 출근이라고 해서 9시에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시에 업무를 시작하라는 것이 출근이죠. 자,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2번 출근부 확인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병원의 냉난방이나 환기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3번 날씨나 그날의 주요 업무들을 사용해서 마음이 담긴 인사를 나눈다. 아우, 비가 와서 출근하시기 불편하셨겠어요 라든지 오늘 예약 환자가 많은데 그래서 일찍 나오셨군요.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되겠죠. 휴대전화 작동 상황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소지한다. 그렇지 않지요. 업무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를 하거나 받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 5번째 예약 고객 점검을 실시해서 예약 혹시 변경된 게 있으면 이 내용을 공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물리치료실이나 피부관리실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 내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이런 내용들이 잘 공유가 되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과정은 기출문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검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들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